네, 이번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하기 앞서서 직선에 대한 어떤 기울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울기를 설명하는 가장 흔한 기준은 X축 양의 방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표현은 앞으로도 계속 고등학교 과정에 쓰일 텐데요. X축 양의 방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을 그었다면 이 X축과 이루는 각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은 각을 우리가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가 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이 이렇게 되고요. 양의 방향이라는 기준이 애매한데 말 그대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X축의 시초선이라고 되어 있죠. 방향성을 볼 때 오른쪽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 부분이 X축 양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이 양의 방향과 어떤 각을 이루는가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물론 그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 각이 무조건 X축의 양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 각을 재는 기준이라고 봐야 되죠. 즉, 반시계 방향으로 각을 잰다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요건 지금 고등학교 과정 내내 똑같고요. 대학교 과도 똑같기 때문에, X축 양의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한 각이 각을 재는 기준이구나. 요거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기울기라는 것은 X축의 변화량 분의 Y축의 변화량이죠. X축의 변화량 분의 Y축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다면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볼 때는 직각삼각형으로 이해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탄젠트로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보통 보면 기울기를 설명할 때 X축의 증가량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증가량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가량이라는 표현보다는 변화량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합니다. 자,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봤을 때 만약에 A에서 B로 간다고 해볼게요. 자, 만약에 A에서 B로 간다면 플러스 B만큼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플러스 A만큼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B분의 A로 볼 수 있고요. 자, B분의 A는 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기억할 거는 X축 양의 방향이 기준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탄젠트가 기울기가 된다는 거,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이렇게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각을 재는 기준이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는데 X축의 변화량이 기준이 된다고 했었죠.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보면 물론 다 아는 얘기지만 자,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이 점을 1,1이라고 해볼게요. 이 점을 마이너스 1,7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점이 옮겨갈 때, 자, 옮겨가는 방식은 A에서 B로 옮겨갈 수도 있고 B에서 A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A에서 B로 옮겨간다면 X축 방향으로는 2만큼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6만큼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자, 반대 방향으로 B에서 A로 갔다면 X축 방향으로는 2가 증가하는 거고요. Y축 방향으로는 6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량이 맞는 거고 증가량의 표현은 좀 애매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이야기를 할 때 90도를 넘어가는 각들의 탄젠트, 90도를 넘어간 탄젠트의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탄젠트는 나중에 나올 거지만 지금 그냥 약간 암기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탄젠트는 180에서 어떤 특수각을 빼면, 자,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것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먼저 탄젠트는 180도에서 어떤 각을 뺐을 때 이 180도를 없애면 그 각과 똑같습니다. 요건 나중에 대수에서 나오니까 지금 계산해서만 이용을 할게요. 180을 더하나 빼나 똑같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90도를 넘는 탄젠트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탄젠트 120은 탄젠트 180 마이너스 60과 같고요. 얘는 탄젠트 마이너스 60과 같고요. 이해가죠? 요거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자, 어차피 120, 150, 135 이런 것만 사용할 거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150도라고 하면 180에서 30을 뺍니다. 빼죠? 그리고 180을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고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줍니다. 자, 이렇게 계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90도를 넘는 탄젠트를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먼저 숙지를 하고요. 이렇게 각을 재는 방법과 이제 기울기에 관한 간단한 정의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x절편, y절편 이야기 알죠? y축과 만나는 점이 y절편이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이 x절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에 대해서 논할 텐데,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자,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인데, 이제 간단히 이렇게만 생각을 할게요. 자, 각을 재는 기준이 반식의 방향이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반식의 방향으로 갈수록 커지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작아진다고 하면 됩니다. 뭐가? 기울기가. 꼭 이제 기울기의 크고 작음을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X축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 커지고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직선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은 직선 방정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워봤죠. 자, y는 ax 플러스 b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와 y 절편이라고 하죠. 자,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한 점과 기울기를 주어지는 혹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기본 모델인데요. 이제 그 이유는 맨 처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부터 예를 들어보면은 자, 원점을 지난 직선이 기울기가 m이고 mx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이 직선이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할게요. 자, 원래 0,0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직선이 a, 0을 지났다고 합시다. 자, 물론 평행 이동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걸 지금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x축으로 a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직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자, 여기를 a,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얘를 a, 0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x축으로 a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 직선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기울기에 x-a라는 직선으로 바뀌어요. 요게 x축 평행 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점을 또다시 y축으로 b만큼 이동시켰다고 하겠습니다.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이동시켰다고 할게요. 그럼 이 직선은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된 상태겠죠. 자,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되고 원래 있던 mx-a를 y축으로 b만큼 이동시킨 직선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은 y는 m의 x-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처음부터 점검을 해보면 mx라는 직선이 x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요. y축으로 b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0,0이 a, b로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0,0이라는 저 점이 a, b로 옮겨갔구나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즉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y는 mx라는 직선을 m의 x-a 플러스 b로 놓는다면 이 이동은 뭐가 되냐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울기가 m이고 a, b라는 이 점은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이 되겠죠. a, b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우리는 y는 m의 x-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선을 표현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는 소리죠. 하나는 기울기고 하나는 지나는 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학교 때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점을 대입해서 했었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공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두 번째. 자, 그러면 만약에 a, b와 c, d를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되는가? 자, a, b와 c, d를 지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먼저 위에서 봤듯이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면 되는데 여기선 현재 지나는 점이 두 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나는 점을 만약에 A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되죠? 기울기가 되죠. 기울기. 그래서 이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는 C-A분의 D-B가 될 거예요. 물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A, B와 저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 방정식은 y는 C-A분의 D-B 하고요. 자, 지나는 점이 아까처럼, 자, 아까는 x-a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갔죠. 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지나는 점이 a, b이기 때문에 x-a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근데 c, d를 지나는 직선도 똑같겠죠. 그래서 지나는 점을 c, d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울기는 똑같을 거고요. 여기에 x-c 플러스 t를 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도 어차피 기울기만 알아내면 1번 공식과 똑같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주어질 때 그 다음에 두 점이 주어지는 직선 방정식까지 구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x절편이 a, 0이고 y절편이 0, b인 직선을 구해볼게요. 자, 우리 x절편, y절편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x축과 잘린 부분, y축과 잘린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용어 복잡해지면 헷갈려요, 되게. 자, 직선이 이렇게 있다면 x축과 잘린 부분이 a, 0, a이고요. y축과 잘린 부분이 b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 부분이 a, 0이고 이 부분이 0, b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고등학교에서는 지나는 점과 기울기 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 기울기를 볼까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만약에 a, 0을 지나는 점으로 사용한다면 x-a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직선방정식이죠. 이걸 정리해 볼게요. a를 곱해보고
그 다음에 x를 넘긴 다음에 양변을 a, b로 나눠봅니다. 이렇게 생긴 게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 방정식이라고 해요. 암기사항은 아닙니다. 절대. 직접 만들어봐도 되니까 꼭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꼭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이 첫 번째 공식과 두 번째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고등학교 직선에서는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제 세 가지 직선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썼던 이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m이고 y 절편이 n인 직선 방정식. 이게 이제 우리가 썼던 직선 방정식이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런 직선이고요.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가 된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기울기 자리에 탄젠트 세타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탄젠트 세타 x 플러스 n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통 저런 식을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저렇게 쓰여 있어도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네 번째, y축이 평행하고 x절편이 a인, 그러면 x축이 수직인 거죠. 요거는 x는 a라고 쓰죠. x축이 평행하고 y절편이 b인 저런 직선은 y는 b라고 씁니다. 자, 맞죠? 자, 아까 우리가 해봤었는데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방정식 어떻게 쓰죠? y는 기울기 x-x1, y1 이렇게 씁니다. 이건 외워야 돼요. 자, 두 번째, x1과 x2가 다를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자, 지나는 점을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직선 방정식은 y는 기울기, 항상 기울기만 있으면 됩니다. y2-y1에 x-x1 플러스 y1. 자, x1, y1 대신에 x2, y2를 써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x1과 x2 같을 때 y축의 평행한 직선이니까 x는 x1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 방정식이 뭐였죠?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었죠.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통해서. 자, 1번 문제. 기울기가 5이고 3,2를 지난 직선. 그냥 공식화 시켜놔야 돼요. 이렇게 쓰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기울기가 같고 기울기가 2라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x절편이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될 텐데 x절편이 2라는 것은 y가 0일 때 x가 2라는 거죠. 그러니까 2,0을 대입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예제 2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겠죠. 기울기는 2가 되네요. 2가 되고 한 점을 잡아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x절편이 2고 y절편이 4다. 2분의 x, 4분의 y는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제 3번 볼게요.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12일 때 양수 a 값은, 자, 저 직선이 x축, y축과 어떻게 둘러싸이는지를 봐야겠죠. x가 0일 때 y는 3이죠. 0,3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y가 0일 때 x는 a를 지나네요.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은 이렇게 생겼겠죠. 자, 넓이가 12일 때니까 넓이는 2분의 1, 3a
얘가 12가 되네요. 그럼 A 값은 뭐가 되죠? 4니까 A 값은 8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2,6을 지난 직선이 y절편이 x절편의 3배이다 라고 할게요. y절편이 x절편의 3배이다. 그러면은 x절편과 y절편 직접 구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죠? 자, 2,6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x절편과 y절편을 따로따로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x에 0을 넣어볼게요. x에 0을 넣으면 y절편이 되죠. 6-2m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y는 0을 넣어볼게요. 자, y 0을 넣어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넘겨보면 마이너스 6은 m에 x-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n분의 6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x값이. 그렇죠? 그래서 y가 0일 때 x절편은 2 마이너스 n분의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절편이 x절편의 3배이다. 자, 위에 게 뭐였죠? 위에 게 y절편이네요. 밑에 게 x절편입니다. y절편이 x절편의 3배가 되니까 6-2m은 곱하기 3을 할게요. 6-n분의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양변 2로 나누고 넘겨서 2로 나눌게요. 6은 없어지네요. 바로 좀 더 편하게 계산할게요. 6은 없애고 넘겨보면 2m제곱이니까 m제곱이 9가 되겠습니다. 맞죠? 9가 되고 m은 3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m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요. 2,6을 지나는 x절편과 y절편을 논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제 왼쪽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2,6을) 대충 찍어보면 이렇게 2,6이 될 겁니다. 근데 2,6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y절편이 양수가 되는데 x절편은 음수가 되죠. 이렇게 되면 y절편이 x절편의 3배가 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면 이런 식의 모양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y절편이 x절편의 3배가 된다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보면 직선 방정식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12. 그래서 답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라는 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x절편과 y절편 대수 비교를 할 때 이제 그래프 개형이 좀 더 영향을 미치겠네요. 자, 4번, 5번 연속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면은 기울기가 2고 2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자, 2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2니까 저 2점으로 만든 기울기가 2라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기울기를 만들어 보면 a 플러스 3 마이너스 a로 가야겠네요. 그죠? 기울기를 만들어 보면 3 마이너스 a 분의 a 플러스 3이 기울기죠. 요걸 2라고 하고 요걸 계산해 보면 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되고요. 3a는 3이니까 a가 1이 되겠네요. a가 1이 되고 그러면 a1을 집어넣으면 바로 공식 쓸 수 있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기울기가 2고 지나는 점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y는 2,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번 볼게요. 점이 2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다. 자, 저 말은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세 점이 같은 직선 위에 있다는 뜻이겠죠. a, a 플러스 3
4,10, 마이너스 2,2 다 같은 점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점들이 만드는 기울기가 같다고 할 거예요. 요 세 개의 점으로 어떤 점으로 만들어도 기울기가 같다고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로 만든 기울기는 a-4분의 a-6이 될 거고요. 맞죠? 6이 아니라 7이네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만든 기울기는 6분의 8이 되겠죠. 3분의 4. 요거 가지고도 충분히 a 값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곱해보면은 3a-21은 4a-16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이제 5번 볼게요. 직선이 x축, y축과의 교점 PQ 양수 AB. 자, x축, y축과의 교점을 뭐라고 하죠? x절편, y절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양수로 찍혀 있대요. 그렇다면 직선이 생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자, y가 0일 때 x가 a가 되죠. x가 0일 때 y가 b가 됩니다. 넓이가 4일 때, 자, 그러면 2분의 1 ab가 4라는 거죠. 그래서 ab는 8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직선의 기울기 y절편이지. 이런 정보를만 가지고 문제를 풀겠죠. 자, 2번 x절편의 양수. y절편의 음수 찍어보겠습니다. x축과는 플러스 부분에서 만나고 y축과는 마이너스 부분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직선식이 ax 플러스 by는 6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좌표를 찍어볼게요. x축과 만나는 점 뭐가 되죠? y가 0일 때니까 이 좌표는 a분의 6이 되겠죠. 자, y축과 만나는 점은 x가 0일 때니까 이 좌표는 b분의 6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b는 음수라는 거, a는 양수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넓이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그 다음에 높이. 자, 높이는 조심할 게 b분의 6이라고 쓸 건데요. 이 b가 음수이기 때문에 높이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붙여줬더니 그 계산 결과가 뭐다? 6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 약분하고 요거 약분해주면 a, b 값은 답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y절편, x절편, 뭐 기울기 이런 거 가지고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직선에 관한 간단한 성질들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의 개념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C가 한 직선이 있다. 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를 우리 조합해서 할 때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세 점이 주어지고 이 세 점으로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는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는 A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 되겠죠. 자, 나중에 문제 풀 때 꼭 참고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삼각형이 있는데 꼭지점 A를 지나고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를 지나고 2등분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고 넓이를 2등분 한다면 반드시 BC의 중점을 지날 때 직선 방정식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쓰겠죠. A와 BC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를 지나고 ABC 넓이의 3분의 1이 된다라고 하면 3등분점을 지나면 되겠죠. 자,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문제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방정식은 뭔가? 자, 당연히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직사각형의 한가운데,
즉 이게 뭐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날 때가 되겠죠. 그래서 직선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날 때가 되겠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만약에 A, B, C, D가 한 방향으로 주어져 있다면 AC의 중점이나 또는 BD의 중점,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다. 자, 어떨 때죠? 이때는 원의 뭐를?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되죠. 이건 뭐 우리가 도형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겠죠.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일직선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자,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것은 A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죠. 세 개를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A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를 같다고 세울게요. 그럼 AB의 기울기는 빼면 2 플러스 2K분의 뭐가 되죠? K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B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빼면 숫자로 나오네요. 그죠? 빼면 마이너스 4. 그래서 얘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 마이너스 2는 2K 플러스 2가 되고 K 값 쉽게 나오네요. K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일직선상에 있을 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좀 전에 설명을 했는데 삼각형을 예를 들어 상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꼭지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점 A 그죠? A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 한대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BC의 중점을 지날 때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할 때가 되겠죠. 이렇게 A와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좌표와 중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중점 좌표는 1,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는 2분의 2니까 1이네요. 그래서 y는 지나는 점을 a로 볼게요.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이어서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한다. 자, 아까 이야기했었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때는 뭐라고 했죠? 대각선의 교점 혹은 양 꼭지점, 그 대각선 꼭지점의 중점을 지날 때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첫 번째 직사각형을 넓이를 2등분한다면 이 대각선의 중점을 지날 때가 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대각선의 중점을 지날 때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을 좌표를 하나씩 구해보면 이건 뭘까요? 중점이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직사각형의 가운데 부분은 2,3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바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는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 보면 이렇게 되겠죠.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는 직선 방정식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는 6분의 5네요. 6분의 5. 자, 지나는 점을 아무거나 잡고 지나는 점을 2,3으로 잡으면 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만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예제 9번 문제 볼게요. ABCD, OABC의 꼭지점이 있고요. 이 사각형의 넓이를 3등분 한다고 합니다. 자, 3등분 할 때는 특별히 쓰는 공식은 없고요. 직접 좌표를 잡아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넓이는 36이니까 3등분을 한다면 12가 되겠죠. 이 넓이 3개가 전부 다 1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넓이를 각각 식을 세워가지고 구하는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자, 1번 문제를 표현할 텐데 요건 지금 사다리꼴이 되죠. 좌표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요 좌표는 4, b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좌표는 0, b가 될 겁니다. 자, 1번을 먼저 넓이를 구해 볼게요. 자, 사다리꼴에 되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요게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2b 플러스 4니까 4b 플러스 8이 될 거고요. 요게 12. 그래서 b는 1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것도 좌표를 설정할 수 있겠죠. 자, 요 좌표는 4, a 플러스 4가 되고요. 요 좌표는 0, a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 때 요 길이를 윗변, 요 길이를 아랫변으로 놓고 처리해 볼게요. 자, 윗변은 9에서 a를 뺀 거죠. 자, 아랫변은 9에서 a 플러스 4를 뺀 겁니다. 이게 지금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4 마이너스 2a에 2를 곱해주면 28 마이너스 4a고요. 이 넓이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6은 4a니까 a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넓이를 등분한다는 특수한 조건이 있었을 때 미지수를 잡아서 진행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